예, 이제 정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당의 서주민 반장 먼저 시작하죠. 네, 제가 준비한 건 신천지와 생태탕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 생태탕, 그리고 이번에는 신천지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큰 표차로 패했는데 당시 내부에서는 이 생태탕 얘기만 하다가 졌다라는 자성론이 나왔었죠. 지금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후보의 무속 연루 의혹으로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 또 생태탕 전략과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전략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신천지 공격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이 무속인 말을 듣고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건데 일단 이런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요구에도 윤 후보가 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 후보 주장대로 이 당시 방역 당국이 공개적으로 이 강제 수사의 부작용을 우려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칫 정부의 강압적인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이렇게 음성적으로 숨거나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자, 그러니까 당시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방역 당국도 강압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추미애 전 장관이 상황극까지 찍으면서 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건 뭔가 다른 근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예, 윤 후보가 그런 걸 물어봤다는 무속인 말에 이 전언을 전한 이 세계일보 보도가 유일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3주 전에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일단 선언해놓고 또 곧바로 네거티브를 하긴 했으니까 네. 또 여당 의원들이 공세를 펴는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이거 L자 손가락 가지고 하는 건 너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여기 지금 고민정 의원 그리고 네. 양 캐릭터까지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사진이 다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에 댓글로 올라왔던 사진들인데요. 문제는 이런 의혹 제기가 일부 의원들이 던지는 무리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대위 전략본부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보시면 주술 중독 또 알코올 중독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또 국민의힘엔 신천지가 바글바글하다라는 등의 이 내용이 유세 메시지 기조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도 주술 논란을 주요 공격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을 점쟁이나 주술가에게 묻지 않고 국민에게 묻겠습니다. 주술의 힘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네, 유능한 이재명과 대비되는 무능하고 또 주술에 휘둘리는 윤석열의 이미지를 대비시키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윤 후보가 지금 상태에서 무속인들과 가깝다는 주장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앞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인 거죠. 예, 지난달에 한 여권 인사가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예, 유권자가 이 민주당에 물었던 질문은 민주당 너희가 얼마나 잘못하는지 아느냐였다. 이 생태탕이나 페라가모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이 같은 걸 묻고 있는 유권자가 많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네거티브가 좀 효과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예, 그럼 야당의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네, 윤석열도 사전투표입니다. 지금 일부 보수 진영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상징적으로 사전투표를 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진지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는 배우자 김건희 씨하고 시아버지인 윤기준 교수가 함께 투표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김 반장도 얘기를 했지만 일부 보수층에서는 지금 사전투표 조작 또는 부정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그런 주장들이 여전히 강한데요. 이를테면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함이 바꿔치기 당한다. 또는 야당이 사전투표 자꾸 독려하면 차라리 기권하겠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선거에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한다는 거죠? 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면 최근 저희 TV조선 여론조사입니다.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의향이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거의 30%인데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11%밖에 이제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지상파 3사 조사에서도 이 후보자 쪽은 40%, 근데 이제 윤 후보 쪽은 15%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두 조사 모두 윤 후보 지지층은
80% 안팎이 본투표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결국 당일날 투표하려다가 투표를 미루다가 뭐 방역 상황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걱정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선 투표일이 총 이제 사흘인데 한쪽은 사흘 동안 이렇게 쫙 투표를 하고 또 다른 한쪽은 하루만 투표하겠다고 하면 투표율이 당연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전략의 기본이 지지층의 투표 결집인데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예측으로는 다음 달 초쯤에는 확진자가 2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데 정말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 사이에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수십만 명의 확진자가 추가될 수 있고 또 여기다가 가족들하고 또 접촉자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투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선거법을 바꿔서 확진자와 접촉자 투표를 1시간 반 동안 추가로 보장을 해놨지만 이분들의 이동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투표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금 미지수입니다. 특히 윤 후보 지지세가 강한 노년층에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 후보라든지 뭐 부인 김건희 씨가 사전 투표를 한다면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대본의 핵심 관계자들은 윤 후보가 반드시 사전 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후보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진 않은 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전 투표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군요. 예, 두 반장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